안녕하세요.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뭐 여러 차례 찍어도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 회생이 좋으냐 또는 할 수 있느냐, 법인 파산이 좋으냐 또는 법인 파산이 좋으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것과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사실 뭐 명확하게 사전에 평가하기는 좀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회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면은 뭐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급여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10년간 분할해서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통상 3년 또는 뭐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변제를 해나가는 거, 이런 이익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해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변제할 수 없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거나 출자 전환을 한다거나 면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회생제도고, 파산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회사든 개인이든 이 보유자산을 내놓는다는 말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매각하고 또는 뭐 이제 예금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임대차를 해지해서 보증금을 회수한다든지 그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들을 이제 통째로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서 남는 채무는 이제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소멸하니까 이제 채무들도 소멸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을 시켜주는 겁니다. 갚아야 될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생과 파산은 통상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를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배당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을 할 것이냐 파산을 할 것이냐 선택 기준을 정할 때 제가 뭐 보통 뭐 상담하면은 나름대로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회생과 파산은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 둘 다 뭐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위기 그리고 파탄이라고 하는 상태는 공통됩니다. 하지만 이제 파탄에는 재정적 파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 있는데, 재정적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 번 더 쓰자면 이제 회생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하는, 파산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재정적 파탄은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에 대한 변제, 그러니까 상환이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지인들한테 빌린 돈들에 대한 이자나 원금 변제가 부담스럽다든지, 또는 뭐 제공했던 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손해배상을 채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국제 정세 때문에 뭐 무역에 차질을 빚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우발 채무 등이 있었을 경우에 그때 갑작스럽게 채무가 불어나죠. 불어났을 때 불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탄을 재정적 파탄이라고 하고, 경제적 파탄은 뭐냐면 이제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제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영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금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산업 분야의
자체 업종 자체가 이제 사양일로에 들어 있어서 경쟁받아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사업성이.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파탄, 금융부채라든지 우발채무를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매출액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뭐 있는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금융부채나 이런 걸 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정적 파탄이라고 해서 이제 회생제도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아예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운전자금, 인건비도 못 주거나 뭐 자재대금도 계속해서 외상으로 밀린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회사의 운전자금에 필수 운전자금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오래된 것은 경제적 파탄이라고 해서 파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담보물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담보물 조기 매각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주 중이거나 아니면 수주 계획 중인 그 여러 가지 계약 건들이 조만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건비라든지 이제 매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 양수가 가능한지, 또 M&A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보관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조만간 뭐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안에 확실성이 있는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회생 제도를 이제 도전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인건비도 못 주고, 그 다음에 뭐 자재비, 공장이나 사무실 월세도 밀려가지고 보증금도 다 공제된다든지, 뭐 이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개인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서 회사에 운전자금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력이라든지 매출처가 단선 구조여가지고 거기서 끊어내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해버리면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뭐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기업이나 채무자가 어느 정도 3년, 5년, 10년 변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개인의 이제 나이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매출 포션 중에서 이제 관공사하고 이렇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 낙찰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이제 하자보증, 이행보증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권 발급 같은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상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회생하기가 좀 어렵고 파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는 회생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자동 해지 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해지 조항은 현재 대법원 판례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유효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특정하게 뭐 불공정하거나 사회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질서적인 그런 조항이다라고 해석될 때만 예외적으로 자동 해지 조항이 무효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회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 파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회생 파산 어느 것이 좋으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포스팅 해놓은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두로 말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적을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회생 파산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조정한다, 이런 취지고, 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놓고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면책을 받는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기준은 재정적 파탄이냐 경제적 파탄이냐, 이걸 이제 판단해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그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